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조류 독감 확산 여파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데니스가 일부 매장에서 계란이 포함된 음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데니스 측은 전국의 1,500개 매장 가운데 일부 매장에서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이며 요금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투자이민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고 추후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정책 시행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영주권과 비슷하지만 더욱 높은 수준의 특혜를 제공하며 시민권 취득 경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워드 루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카드는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또 이 정책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이민 국적법 제212조의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다른 사유와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2028년 LA 하계 올림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허용해온 미국 여자 축구리그와 미국 여자 프로농구, 향후 미국에서 열릴 수 있는 여자 월드컵 예선 경기 등에도 이번 지침이 적용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연방의회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 5천억 달러를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를 삭감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 세출의 전체 규모와 대략적인 분야 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어떤 세금을 줄일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관측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요구해온 히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 거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받겠다는 의도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BBC와 CNN 등 외신은 러시아의 침공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와 석유, 가스를 포함한 천연자원 활용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에는 광물 개발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에도 참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에만 고부가가치 광물 약 3,500억 달러 상당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로지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총 7개의 가중 요소가 있고 감경 요소는 전혀 없다며 실형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30분간의 법정 최후 진술에서 공소 사실에 허위로 적힌 발언들을 두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며 표현상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 달라면서도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소한 것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가진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한국 시간 27일 내립니다. 만약 위헌으로 결론이 난다면 최권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앞선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없었던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또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만큼 이번 선고에서는 마 후보자를 제외할 것인지 변론을 재개해서 참여시킬 것인지 전적으로 현재 8명 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
각하할 경우엔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과 내일 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90도, 밤 최저 4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2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67도, 밤 최저 3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79도, 밤 최저 39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